네, 안녕하십니까. 일호학당 김태경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명리학의 십신론으로 소위 이 진보와 보수를 어떻게 이제 볼 것인가. 네. 결국 이제 이렇게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사주를 보고도 이 사람이 정치 지향이 진보인지 보수인지 좌파인지 우파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어, 그렇게 이제 사실 사람들하고 이제 대화하고 이러면서 오늘 이제 뭐 정치 얘기, 종교 얘기 이런 걸 하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제일 이제 그런 자신의 신념 체계, 이념 체계들은 제일 심연에, 제일 깊은 곳에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뭐 자기 아이덴티티와 이렇게 동일시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논박하고 종교적인 신념, 뭐 그런 정치 이념 이런 것들을 공격하고 이런 것들은 그 아이덴티티를 그 에고를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설득이 안 됩니다. 이제 뭐 아주 그냥 그 감정적으로 이렇게 서로 대립만 되고 갈등만 유발을 하죠. 전혀 뭐 설득되거나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 내가 투표를 하는 것들도 사실은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에 대해서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아이덴티티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투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 정당에 부자를 위한 정책을 펴는 정당에 지지하는가? 이것이 이제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런 이제 문제가 아니라 현상이거든요. 왜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이런 사람들의 정당에 이렇게 지지하는가, 뭐 학력 수준, 소득 수준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렇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다 자기 아이덴티티에 투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적으로 나에게 이익이 되고 투표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들은 결국 자기 사주대로, 자기 팔자대로, 자기 아이덴티티, 자기 명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주를 보면은 이 사주를 보고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성향인지 알고 그러면 거기 이제 뭐 논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전혀 재가 무력하고 인성만 강하고 비겁 강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은 전혀 뭐 그 소위 우파 정당에는 지지를 하지 않고 어떤 그런 이제 좌파 정당, 진보적인 정당 이렇게 뭐 환경운동, 생활협동조합, 뭐 유기농, 뭐 자연주의, 생태주의,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은 뭐 사주를 보면은 바로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어제는 이 정치 사사분면에서 이 오른쪽과 왼쪽, 즉 이 경제적인 그런 관점에 따라서 오른쪽에 있으면 이 재를 쫓는 이제 그 반대가 되는, 그러니까 이것은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재를 쫓는 사주, 왼쪽으로 갈수록 이제 인성을 쫓는 사주,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거기에 더 추가가 돼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좌파 우파가 되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근데 이제 오늘은 거기에 더해서 이제 권위적인 그런 정치 성향, 자유적인 정치 성향, 여기까지도 이제 이것까지도 더해지게 되면 모두 이제 네 가지 조합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이것도 한번 명리학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정치 지향, 정치 이념이 강한 분들은 비견겁제가 강한 분들입니다. 네. 자기 이제 주관 이런 것들이 강한, 신강한 사주들일수록 그런 것들이 더 강하죠. 네. 뭐 학력 수준, 소득 수준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고요. 왜냐면 자기 에고가 강한 거니까요. 그래서 신이 강하고 일간이 강하고 비형겁제가 강할수록 정치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이제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는 쓰임새가 어떻게 나타나느냐는 이제 이렇게 정치에 관심이 강한 것들, 즉 자기가 생각하고자 하는 바들을 이 세상이 이제 구현하고자 하는 자기 의지가 강한, 자기 주관과 뜻과 이제 이런 사람들이 강한, 그게 이제 비경겁제가 강한 신강한 사주들인데 그 중에서도 그 관성을 쓰는 사람들이 보다 더 권위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인 모습이 있고요. 상관을 쓰는 사람들이
이제 신강한 사주들 중에서도 상관이 쓰는 사람들이 그런 속박을 거부하고 자유를 추구하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고 싶어하고 통제를 거부하고 전체주의적인 모습보다는 이제 특히나 이제 인성과 결부되고 이러면은 개인주의적인 성향 이런 것도 이제 강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재와 인성의 기본적인 좌우의 틀 위에 이렇게 이제 관을 쓰느냐 상관을 쓰느냐에 따라서 전체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냐 자유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냐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이제 좌우의 정치 지향은 재와 인성의 대립 관계이고 제가 인성을 극을하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좌파 우파 이렇게 보고 그러면 서로 아주 지금 싫어합니다. 네. 인성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인성은 재성을 이제 그 재가 강한 사람, 재를 쫓는 그런 사람들을 두고서 이제 욕심이 많다, 탐욕스럽다 이렇게 보고 재성이 강한 사람들은 인성이 강한 사람들을 두고 현실적이지 못하다, 답답하다, 이상적이다, 공론, 뭐 불평 불만만 앞세운다, 도움이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서로 굉장히 이제 상극이 되죠. 이 두 번째로는 이제 이게 상관과 이 자유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상관과 이제 관성의 그런 대립입니다. 그래서 이 십신의 이 대립 이런 것들은 이렇게 이런 대립 구조는 대립 구조와 십신의 이런 상생상극 구조는 어떤 그 이제 개인의 사주를 놓고 그 격의 쓰임새를 보는 데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로 확장을 해서 우리가 사는 인간 사회를 이렇게 인식하는데도 아주 유용한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이렇게 보면은 십신으로 본 정치 사분면 좌파 자유주의 이제 이 좌파 자유주의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인성을 쓰는 사람들이고 일간이 강하고 이래서 기존의 이제 권위에 이제 저항하는 자유를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극단적으로 가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아나키스트가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이제 많이 드물죠. 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은 이 사회가 이제 유지가 될 수가 이렇게 없죠. 네, 어쨌거나 이 사회가 이제 통제돼서 이렇게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 것들인데 이런 사주들은 이제 개인의 자유를 굉장히 이제 중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억압받고 거부당하고 이런 걸 싫어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상관과 인성을 쓰는 우리가 이제 그 사주 그 상관격에서 얘기하는 상관격이 성격이 되는 상관패인 즉 상관과 인성이 강한 사주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굉장히 똑똑합니다. 아주 똑똑하니까 이제 남들과는 다른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그 자율성 이런 것들이 아주 그 자율성을 추구하는 것들도 굉장히 강하고 그 다음에 지적 수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높고 이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자유적인 성향이 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실적인 재를 쫓죠. 이런 사주가 되면 이제 재는 없어야 되겠죠. 네. 그런 사주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좌파 자유주의적인 모습이고 그 다음에 좌파 권위주의적인 모습은 이제 권위주의, 이 정치의 사사분면에서 이 위쪽에 있는 이 오토리터리안 즉 권위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집단주의 이 조직을 우선시하고 내가 속한 사회 국가 집단을 우선시하는 즉 관성의 이런 내가 속한 집단 국가주의 민족주의 이런 모습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죄를 쫓는 게 아니라 죄를 쫓는 것은 덜하고 그런 모습들이 이제 좌파 권위주의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민족주의자분들 이런 분들 이렇게 이제 좀 원칙을 중시하고 돈보다는 애국자분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좌파 권위주의의 모습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이제 사주를 보게 되면 이제 제가 무력한 관성과 인성을 쓰는 관인상생의 구조 이런 구조들이 이제 그 좌파 권위주의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우파나 이렇게 자유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싫어하죠. 왜냐면은 이제 꼰대 같고 예, 너무 엄격하고 그러고 그러니까 나는 뭐 이렇게 인생을 즐기고 돈도 쓰고 유흥과 쾌락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의 그런 재미와 목표가 되는데 그런 거는 안 된다 그러고 엄근진 엄격 근엄진지
그런 아주 재미없는 선생님, 막 이런 모습들로 이제 느껴지니까 이런 좌파 권위주의를 이제 꼰대라고 이렇게 여기고 이제 싫어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우파 자유주의의 모습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데 자유주의.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식신생제, 상관, 특히나 이제 상관생제가 되는 뭐 규제 이런 건 다 필요 없고 내가 이제 내 마음대로 해서 난 돈 많이 벌 거야. 이제 세금도 내기 싫어. 내가 이제 장사하고 이러는데 내가 좀 마케팅해서 내가 약간 좀 광고를 내가 좀 세게 했건을 뭐 그걸 갖다가 무슨 과정 허위 광고라고 나한테 이렇게 규제를 하고 나보고 범법자라고 하느냐. 뭐 홍보를 하다 보면 조금 지나치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과장되게 약간은 조미료를 칠 수도 있는 거지. 이걸 갖다 과정 허위 광고라고 나를 범법자로 만들어 막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대표적인 이제 상관생제의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우파 자유주의의 모습이죠. 한국은 워낙 이제 권위주의적인 전통이 강하니까 우파 자유주의가 사실은 우파의 이제 기본적인 스탠스가 되죠. 뭐 그런 그 자본주의의 모습, 뭐 그런 청교도들의 그런 프로테스탄트들이 뭐 칼뱅이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것이 이렇게 그런 나에게 이제 주어지는 축복이고 나의 소명이고 이런 것들. 그래서 그 국가의 개입 뭐 이런 것들은 싫어하고 자유로운 그런 시장 경제 활동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우파 자유주의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는 이제 그런 그 우파의 기본적인 스탠스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파에도 이제 권위주의가 이렇게 있죠. 권위주의. 이건 이제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사상이죠. 그런 권위주의, 그런 조직의 그런 질서, 국가 질서, 사회의 안녕, 국가 사회의 질서 유지와 안녕을 굉장히 중시하는 그 위에서 이제 안정되게 살고자 하는 이런 이제 우파 권위주의의 모습들. 한국은 이제 권위주의가 이제 강하니까 특히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지나치게 되면은 아까 그 좌파 자유주의의 극단화된 모습이 즉 상관패에 있는 극단화된 모습이 이제 아나키즘 무정부주의자라고 한다면 우파 권위주의의 이제 극단적인 모습은 그런 신분제 질서를 옹호하고 수직적인 질서가 이제 강화된 그런 왕권 사회, 왕당파, 이게 그 위계가 있어야 되고 뭐 그런 아직도 이제 뭐 그런 이제 대놓고 뭐 하지는 않지만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자기 성향에 이렇게 맞는 분들이 있죠. 상명하복, 조직에 충성하고 윗사람에게 충성하고 아랫사람은 거기에 이제 순응해야 되고 복종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신분제 질서를 내심 옹호하고 귀천을 나누고 이런 분들도 여전히 뭐 있긴 있습니다. 그런 전통을 이제 중시하는 분들이 그래서 이제 안정적인 태도가 이제 굉장히 중시하는 이게 전형적인 이제 재생관의 모습이 되죠. 이렇게 좌파 우파의 그런 분류 즉 재성을 쫓고 인성을 쫓는 거에 더해서 상관과 관성까지 더해서 이렇게 정치 사분면을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개인의 사주에 그대로 이렇게 이제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재와 관을 사주에 이제 식상이 무력하고 재관을 쫓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관성이 쫓고 이런 사람들은 그런 우파 권위주의의 모습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정치 이념에 그 굉장히 이렇게 경도된 그러니까 정치 이념이 굉장히 이걸 중시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신강한 사람들입니다. 비겁이 강한 사람들. 이 신강하지가 않고 신이 약하고 그러면은 그게 그다지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정치라는 것 자체가 이 인식 비재관 중에서 관성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 관성을 쓰려면은 일간이 기본적으로 강해야 되거든요. 신강한 사주가 이제 관성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이 있고 정치에 매우 그 정치 지향적이고 정치 이념을 중시하고 매사에 정치적인 사고를 하고 뉴스도 정치 뉴스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 신념과 이념이 강한 사람들은 일간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신강하고 이러니까 그런 정치 그런 싸움 어떤 뭐 투쟁 대립 이런 것들에 이제 맞서서 싸우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일간이 약하면 그렇게 되질 않죠. 일간이 약하고 그러면 이제 자기 뭐 죄를 쫓는 분들은 자기 이익에 따라서 그다음에 일간이 약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 헤게모니를 장악한 즉 힘을 가진 사람이 그냥 자기는 그냥 거기에 이제 속하게 되는 거예요. 별로 이렇게 비판적인 사고나 뭐 이런 거 없이.
그러니까 이제 이건 전부 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 일간이 강한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이제 강한 이제 정치 지향을 이제 갖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공유를 해보려고 이렇게 다운까지 받아서 이걸 누르면 제 재생이 되는데, 별로 뭐 그다지 이거를 1분 30초 동안 이거를 별로 이렇게 들어보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요. 그래서 최근에도 텍스트를 보면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 한국의 막 그구들이 왜 한국 문학에는 기생충의 봉준호 같은 사람이 오스카상을 타고 그 소년이 온다에 한강 같은 사람이 노벨상을 타느냐. 이게 한국 문학계가 좌파가 장악해서인가요? 아니면 전 세계 문학계가 좌파 중심이라 그런가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게 마치 좌파들끼리 세상 문화를 다 나눠먹는다고 생각하는데, 이 식민지를 겪었던 우리나라에서는 자칭 우파라는 사람들이 의식과 사상, 관점조차 매판성을 벗어나지 못해서 자기 문화를 사랑하지 못하고요. 자기 문화를 긍정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른바 인간 보편성, 국가 폭력에 의해서 인간 존엄성 앞에서 인간 존엄성을 지적하고 했던 인간의 보편적 양심에 대해서 관심을 두질 않아요. 물질 중심의 사고 방식을 갖기 때문에 이른바 한국의 자칭 우파, 주로 이제 세계사적으로 보면 이제 극우인데, 이런 사람들은 창조적인 걸 만들지 못해요.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마치 문화계를 좌파가 장악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사람들은 좌파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 문화를 열등하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자기 역사를 좀 한심하게 생각하고, 심지어 세종대왕 흠잡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자기 문화에 대한 자존심이 있겠어요? 없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문화적으로 우리 것에 대해서 관심을 못 갖게 되고, 외국 것을 수입해 파는 데에만 열성이다 보니까 미국의 극우 기독교인들이 무슨 마가를 얘기하면서 중국 혐오 사상을 퍼뜨리면 그거 재급하게 수입해 오고, 지금 뭐 찰리 커크라는 사람 이렇게 총 맞아 죽었다고, 그거 뭐 총 맞아 죽은 건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그걸 여기다가 무슨 분향소 만들고 그 앞에다 꽃 갖다 놓고 이러잖아요. 이 사람이 무슨 인종차별주의자잖아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벌어지는 것이 이 의식의 매판성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청산하지 못한 의식의 매판성. 이게 지금 한 1분 3초 되는 영상인데, 제가 이제 이 게시판에 이걸 보고 이걸 이제 텍스트까지 이렇게 따갖고 왔는데요. 뭐 전혀 이제 이분 이제 뭐 역사학자라고 하는데, 이게 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면 이제 논리가 다 이렇게 안 맞잖아요. 네. 전혀 이게 맞지가 않죠. 네. 왜냐면은 뭐 지금도 이렇게 그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문화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그것도 이제 산업이니까, 역시 영화 산업이나 뭐 문화 산업이라 이런 것들도 이제 죄를 쫓는 이익을 내고, 케이팝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뭐 드라마, 뭐 넷플릭스, 뭐 영화 산업, 이것도 다 산업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제 영역이죠. 식신생재, 상관생재 영역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 순수 예술 이런 쪽으로 하면 그건 다 인성 쪽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런 문화 산업이 문화라는 측면도 있고 산업이라는 측면인데, 그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은 이제 죄를 쫓는 것이고, 인성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은 이제 이것은 이제 예술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인성을 쫓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영화, 예를 들어 영화를 보더라도 이게 순수 예술, 순전히 그런 영화계에서 평점이 높고 비평가들의 극찬을 받고 예술성이 굉장히 빼어난 영화들은 대부분 이렇게 대중적으로 흥행이 안 됩니다. 대중적으로 무슨 천만 영화가 되고 아주 크게 흥행하는 영화들은 사실 그건 예술성이 높다기보다는 그런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흥행을 우선시하는 이런 것들이 많죠. 어느 나라나 그건 당연히 그렇죠. 이거 영화뿐만이 아니라 뭐 음악, 미술들도 다 그렇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문화라는 영역 자체는 기본적으로 인성을 쫓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위 말하자면 진보 보수의 대립에서는 진보, 좌파 우파의 대립에서는 좌파 쪽이 더 이렇게 그 문화에 좀 더 그 문화라는 영역에 보다 더 이렇게 매칭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분은 뭐 지금 뭐 좌파가 아니다 그러는데, 아니 인성을 쫓는 분들이 문화에 좀 더 돈 버는 분들은 이제 어쨌거나 죄를 이렇게 쫓는 분들, 그건 이제 인성이 아니죠. 죄를 쫓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문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그거는 이제 문화 산업적인 측면에서 인성 그런 그 분야에서 이제 돈을 추구하는 거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우파적인 그런 죄를 쫓는 모습인데, 그런 기본적인 문화라는 영역 자체는 인성의 작용이고 인성의 발현이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그쪽에는 또보다 더 좌파들이 많죠. 그러니까 문학의 인사들도 이게 그런 진보적인 좌파적인, 그러니까 돈을 쫓는 게 아니고 뭐 이익을 쫓는 게 아니라 보다 인간 정신의 고양, 뭐 이상적인
이제 이런 이상을 추구하고 의미를 추구하고 형이 상학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이런 모습들이 더 강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뭐 또 그게 아니라 그랬다가 또 이분 뭐 좌파가 아니라 그랬다가 또 갑자기 또 자문화 중심주의, 자기 문화에 대한 우월성 뭐 이런 것들을 또 얘기를 하고, 자기 문화에 대한 우월성 이런 걸 얘기하는 것들은 그건 우파도 그럴 수가 있고 이제 좌파도 그럴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보다 더 이제 그 권위적인 모습들이 이분 말씀 들으면 그런 리버럴한 태도라기보다는 이제 권위적인 태도가 굉장히 강해서 이 좌파 권위주의적인 모습들이 예부터 뭐 이분 이제 무슨 뭐 트위터 같은데 글 쓰고 이러면은 굉장히 이제 그런 원칙주의적인 모습이 굉장히 강해서 말이죠. 네.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씀들을 네 이렇게 해서 한번 그래서 예를 들자면 한 가지 예를 들자 보자면 좀 전에 이제 영화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소수자들, 이방인들, 뭐 장애인들,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를 보자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좌파의 우파의 그런 대립은 인성과 재성의 대립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인성을 이제 쓰는 사람들은 인성이 강한 사람들은 사실 이렇게 그런 현실적인 재물에 대한 욕심, 내 이익에 대한 추구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난하게 살고 안빈 낙도, 뭐 안분 지조, 뭐 이런 것들이니까 빈곤에 대한 혐오가 상당적으로 낮아요. 네. 근데 이제 죄를 쫓고 이런 분들은 그 가난하게 살고 이런 것도 굉장히 이제 싫어하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인성은 이렇게 호기심도 많고 알매 욕구도 강하고 막 이러고 그러니까 사실 그다지 인성이 강한 사람들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현실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성을 위해서 이상을 위해서 아이디어리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이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재성이 강한 사람들이 현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상을 추구하고 인성이 강하고 그런 뭐 학문적 호기심 뭐 이런 수용성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니까 이제 나와 좀 다른 모습들 눈이 파랗거나 뭐 피부가 까맣거나 다리가 없거나 나와 취향이 다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열린 마인드가 더 강합니다. 하지만 이 재성이 강한 분들은 자기 걸 이제 지켜야 되는 이런 것들이 강하니까 그렇게 이제 내가 되고 싶지 않은 모습들 그런 약자 소수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본능적인 그런 거부감이 있는 것이죠. 자유주의와 권위주의 태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권위적인 태도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딱 사회적인 안정, 수직적인 질서에 이렇게 딱 짜 맞춰져서 이렇게 기속되어 있는 거를 굉장히 선호하다 보니까 그 틀에 벗어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도 이렇게 틀에 맞춰서 딱 짜여져 있어야 되고 이러니까 내가 그 안에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그 틀에서 벗어난 그런 비주류들, 약자들, 이렇게 동질성을 해하는 것들, 이 집단의 그런 조직의 안정성을 해치는 것들에 대해서 본능적인 혐오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권위주의적인 사람들은 언제나 이렇게 원칙이 중시하고 옳고 그름이 중시하고, 그러니까 이 우파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갈라져요. 이렇게 이익이 되는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우파 중에서도 또 원칙적인 이런 사회적인 안정 이런 것들도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죠. 그러니까 언제나 그 법치와 통제, 규율 이런 것들. 그 더 나아가서는 그러니까 이 안정된 힘, 이 힘을 안정을 유지하는 권력과 힘에 대한 추구가 그게 바로 관성의 작용인데 그런 것들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약자보다는 그런 강자를 추구하는 부국 강병의 태도 뭐 이런 것들 힘센 사람이 되고 내가 승진하고자 하는 욕망 내가 위에 올라가고자 하는 욕망 내가 직급과 권한과 파워를 내가 더 쟁취하고자 하는 욕망 피라미드 위에 올라가고자 하는 욕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관성의 작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까 이제 전우영 교수님 같은 이런 분들도 그런 이제 권위주의적인 그런 권위주의적인 모습이라기보다는 이제 본인은 뭐 그런 걸 이제 뭐 전혀 뭐 인정하지 않을 텐데 어쨌거나 이렇게 그 관성을 쫓는 옳고 그름을 쫓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굉장히 강하게 되죠. 거기에 반하는 이제 리버럴리스트들은 사실 이제 그거보다는 훨씬 좀 덜하죠. 그러니까 이제 사회가 이렇게 통제가 안 되고 좀 이렇게 약간 아수라장 개판되고 막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그런 모습들이 좀 있죠. 아무래도. 리버럴하고 그럴수록 대표적으로 몇 년 전에 이렇게 그 코비드 19이 전 세적으로 이렇게 유행을 했을 때 한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전통적인 그런 역사적인 배경도 있고, 또 그러고 그래서 뭐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뭐 방역 대책을 통제하고 그러면 굉장히 잘 따르는데 안 그런 나라도 엄청 많잖아요. 마스크를 내가 왜 쓰냐 막 길거리에서 시위하고 뭐 쓰라고 해도 쓰지도 않고 마스크 쓰지도 않고 뭐 브라질 같은 나라 대통령부터 마스크를 안 쓰고 뭐 유럽 선진국들이라고 하는 뭐 이런 나라들도 뭐 정부가 왜 나한테서 이렇게 마스크를 쓰라 마라, 백신을 맞으라 마라 하느냐, 내가 알아서 할 건데 막 이제 한국은 이제 기본적으로 강성이 굉장히 이제 통제가 강하죠. 그러니까 한국의 진보 지금까지 이제 어제 오늘 말씀드렸던 것들은 전 세계적인 이제 이런 그런 이제 모습들이고 한국의 진보와 보수를 이렇게 좀 살펴보면 아무래도 한국은 이렇게 이제 그 리버럴한 모습들은 매우 약하고 예, 서로 이렇게 진보와 보수로 나눠져서 싸우고 그런다 그러지만 사실은 다 이렇게 굉장히 진보적인 모습 다 위에서 여기서 이제 조금 이렇게 차이가 이렇게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진보라고 하는 지금은 이제 집권 여당 같은 경우도 뭐 어떤 그런 이제 그 이 자유주의 시장 경제 우파의 리버럴리스트라고 하는 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논객들도 있고 그러면은 이제 그런 굉장히 정부에서 이렇게 강압적으로 이렇게 시행하려고 하는 억제책들, 통제책들, 뭐 법률로 이렇게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그런 거부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여당이나 야당이나 좌파나 우파나 기본적으로 한국은 리버럴적인 성향은 매우 약하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전체주의적인 권위주의 성정이 여전히 이렇게 강합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서 조금씩 뭐 차이는 있지만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이렇게 이제 이런 그 좌파의 측면보다는 대부분 다 이제 이쪽에 이렇게 있죠. 이쪽에 그러니까 이 정치 사사 분면에서 이쪽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좀 차이가 있는데 그런 차이들이 이제 진보와 보수 이렇게 나눠져서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보면은 이 죄를 놓고 싸우는 측면에서 보자면은 더 이렇게 이제 돈을 쫓느냐, 돈보다는 좀 이렇게 그 성장보다는 이제 복지와 분배를 이렇게 쫓느냐, 그걸 좀 더 중시하느냐, 약간의 그런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관을 쫓는 측면에서는 이게 보다 더 이렇게 사회가 이제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렇게 리버럴한 모습이 돼야 된다. 약간의 이렇게 차이가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뭐 한국의 그런 그 양대 정당은 사실 뭐 큰 차이는 뭐 있진 않다. 물론 이제 그 안에서는 이제 뭐 서로 간의 차이가 이제 극명하게 나타나긴 하지만 전체적인 시각에서 보자면은 별로 그렇게 큰 차이는 이렇게 아니다. 이거는 뭐 옛날에도 노무현 대통령도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야당의 대연정을 제시하려 하면서 별로 이렇게 차이가 크지 않다 이랬고, 네. 지금도 뭐 지금 대통령도 뭐 대통령 선거에서도 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자면 큰 차이가 있지는 않다.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정치적으로는 물론 여러 가지 뭐 그런 탄핵과 뭐 여러 가지 뭐 친이 쿠데타 같은 사건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안정된 모습을 있지 않나. 네, 이렇게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하나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이제 사주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한국 내에서 이렇게 이제 재를 쫓느냐 인성을 쫓느냐 이제 관성을 쫓느냐 상관을 쫓느냐 신강하냐 신약하냐 이런 것에 따라서 이 사람의 정치 지향이 이제 어디인지 알 수 있겠다. 근데 이제 예를 들자면은 어떤 사주가 신이 약해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딱히 뭐 이렇게 신도 약하고 그냥 뭐 재관을 쫓고 뭐 인성도 별로 없고 그러면 이제 사주부터 이 사람은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이네. 예,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보수적인 성향인데 투표는 어디다 해요? 투표는 예를 들면 민주당에 난다. 그거는 이제 보수적인 성향인데 그게 그분이 이제 예를 들면은 뭐 고향이 대구 경북이다.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이제 그쪽에서 지배적인 정당에 이제 투표를 할 것이고 이분이 이제 고향이 지역 기반이 뭐 이쪽이 호남 쪽이다. 그러면 또 그쪽에 지배적인 정당에 투표를 할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정치적인 지향이 별로 그렇게 강하지 않으니까. 그분은 보수적인 분이에요. 보수적인 분인데 자기 집안이나 자기 주위 사람들이 정부도 찍는데 그냥 자기는 찍는 거예요. 별로 이렇게 생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사주에 나타나는 것이 어떤 정당을 찍는다라 그런 게 아니고,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비견 겁재까지 강하고 굉장히 이제 정치적인 지향이 강한 사주다. 그러면 이제 자기의, 예를 들면 어떤 사주가 굉장히 신강하고 인성이 강하고 막 상관 강하고 그런 리버럴리스트, 좌파의 리버럴리스트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주다. 그러면 아무리 고향이 뭐 대구 경북이고 자기 주위에 전부 다 그쪽 정당을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자기는 이제 반대 정당을 지지하죠. 한국의 1%도 안 되는 그런 진보당. 예. 지금 진보당은 지금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 지금 정당 이름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대통령 선거에 뭐 권영국 이라는 그 대통령 선거 후보 나온 그 정당이 이렇게 찍는 거죠. 1%도 안 되는. 자기가 이제, 자기 뭐 집안 식구들, 고향 뭐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 말고 대부분 보면은, 그렇게 이제 자기 정치 지향이 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게 자기 이제 재관을 조금만, 그런 걸 보면은 이제 그분에게 딱히 이제 정치적인 지향이 없으니까 그냥 대세에 따라가고, 대세에 따라가고 이제 이런 정치적인 지향이 확고하지 않은 분들 훨씬 더 많죠. 제가 이제 어제 오늘 말씀드린 것들은 자기 이제 정치적인 지향이 확고한 분들이 사주로 보면은 그것이 이제 어떠한 정치적인 지향인지, 그래서 뭐 비견이 강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비견이 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죄를 쫓는 게 강하고 이러면 우파고, 인성이 이제 강하게 나타나 있고 그러면 좌파고, 이런 말씀들을 제가 이렇게 드려봤습니다. 사주 공개 통변 신청은 제 이메일로 이렇게 해주시면 공개 통변을 하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